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생화학자이며 지난 23년간 전통 동양의학과 고대 치유법이 어떻게 현대 건강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72살이며 여전히 일주일에 6일씩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슴 왼쪽을 만져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규칙적입니까? 좋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새벽 5시입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느껴지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왼팔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가슴이 누군가 밟고 서 있는 것처럼 조여옵니다.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혼자서.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에서 400명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400가족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85%는 어제까지 완전히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혈류 속에 조용한 살인자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살인자는 바로 고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최근 혈액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을 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다음 달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서서히 지방 침전물로 막히고 있으며 이것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매일매일 여러분은 대규모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여러분을 마비시키고 스스로 식사할 수 없게 하고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게 하여 평생 자녀들에게 완전한 짐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웃으며 스타틴 약을 건네주고 평생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근육통, 기억력 문제, 간 손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약들이 근본 원인이 아닌 증상만 치료한다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00년도 넘은 고대 한국 의학 문헌에 묻혀있던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혈액을 정화하고 심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간단한 2가지 재료 요법입니다. 생꿀과 발효된 통곡물빵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꿀과 빵이라고요? 너무 간단하게 들립니다.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20년을 연구실에서 이것이 세포 수준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증명하는 데 보냈습니다. 이것은 민간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이 2가지 재료를 정확히 올바른 비율로 결합하고 하루 중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면 여러분의 몸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꿀의 활성 효소가 빵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특정 화합물과 결합하면 간이 담즙산 생성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도록 유도합니다. 이 담즙산들은 혈류에 과도한 LDL 콜레스테롤에 결합하는 작은 자석처럼 작용하여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약물도 없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몸이 하도록 설계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비율을, 최적의 시간을, 모든 것을,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을 때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심장과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말입니다.
저는 87살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40년 넘게 전통의학과 생화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잠에서 깹니다. 괜찮다고 느낍니다. 조금 피곤할 수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아침을 준비합니다. 앉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옵니다. 왼팔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소리를 지르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쓰러집니다. 혼자서. 그리고 그 순간 경고 신호가 수개월, 어쩌면 수년간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매일 한국에서 300명 이상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82%는 전날 완전히 정상적인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고 동맥의 막힘을 만들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턱 바로 아래 목 옆을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강하고 규칙적입니까? 아니면 약하고 불규칙하거나 이상하게 빠르게 느껴집니까? 그 맥박은 지금 당장 동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늦었다고 말할 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 몸의 오른쪽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직장을 쉬고 여러분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안아서 옮기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료되지 않은 콜레스테롤의 진짜 공포입니다. 빨리 죽지 않습니다. 짐이 됩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콜레스테롤은 약물 결핍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병이 아닙니다. 간이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처리하고 배출하지 못해서 생긴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대 한국의학문헌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치료법을 연구했습니다. 이 문헌들은 왕실 어이들이 축적병이라고 부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특정 처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묘사한 증상은 우리가 지금 고콜레스테롤과 동맥 막힘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치료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생꿀과 발효된 통곡물 빵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민간요법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간과해온 생화학입니다. 간은 담즙산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담즙산은 신체의 자연적인 콜레스테롤 제거제입니다. 소화계통의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처해로 배출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간은 점점 더 적은 양의 담즙산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액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동맥벽에 달라붙습니다. 굳어집니다. 혈류를 막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숨을 앗아갑니다. 생꿀에는 특정 효소, 특히 포도당 산화효소와 인버타아제가 함유되어 있어 간세포를 직접 자극합니다. 이 효소들은 간의 담즙산 생성을 증가시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효된 통곡물 빵이 필요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자연 박테리아가 통곡물 가루의 복합 탄수화물을 단쇄 지방산으로 분해합니다. 이 지방산, 특히 부치르산과 프로피온산이 간의 특정 수용체인 파네소이드 X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간은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전환하는 작용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민간 지혜가 아닙니다. 동료 심사를 거친 생화학 학술지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재료를
올바른 비율과 시간으로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생꿀의 효소가 담즙산 생성을 자극합니다. 빵에 발효 화합물이 간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그 신호를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작용하여 간이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대사하고 소화계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강제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제 환자들을 통해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이 꿀과 빵 방법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체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지 정확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제가 17년간의 연구를 통해 실험실에서 검증한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간 안에는 콜레스테롤 셰불알파 하이드록실라아제라는 중요한 효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이 효소는 위험한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즙산은 신체가 장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이 효소가 게을러집니다. 43%나 느려집니다. 간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콜레스테롤을 생성하지만 이제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위생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축적됩니다. 조선시대의 고대 한국의학문헌은 800년 전에 바로 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간화정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발효 곡물과 야생꿀을 섭취한 환자들이 맑은 맥박 판독을 보이고 80대와 90대까지 가슴 통증 없이 살았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기전을 발견했습니다. 생꿀과 자연 발효빵의 특정 조합이 휴면 상태의 콜레스테롤, 체불 알파 하이드록실라아제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꿀에는 크리신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리신은 이 효소를 직접 자극하여 깨어나 다시 작동하도록 하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그러나 크리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세포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전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발효빵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자연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박테리아가 단세 지방산, 특히 부치르산을 생성합니다. 부치르산은 간의 세포막을 열어 꿀에 크리신이 효소가 있는 세포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합니다. 부치르산이 없으면 크리신은 아무런 효과 없이 소화계통을 그냥 통과합니다. 이것이 꿀만 먹어서는 콜레스테롤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빵만 먹어서는 콜레스테롤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정확한 방법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꿀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 빵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꿀은 생꿀이고 역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꿀이 섭씨 43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크리신 분자가 분해되어 쓸모없게 됩니다. 지금 당장 찬장으로 가세요. 꿀병을 보세요. 저온 살균이라고 써 있으면 즉시 버리세요. 그 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빵은 최소 12시간 동안 자연 발효되어야 합니다. 2시간이 아닙니다. 제과점의 빠른 효모빵이 아닙니다. 발효 시간이 얼마나 많은 부치르산이 생성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여러 유급까지 다른 빵 종류를 테스트했습니다. 밤새 천천히 발효된 전통 통곡물 빵만이 효소 경로를 활성화하기에 충분한 부치르산을 생성했습니다. 현대 상업용 빵은 속효성 효모를 사용하여 90분 안에 부풀어 오릅니다. 이 빵은 부치르산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올바른 꿀과 올바른 빵을 결합하면 48시간 이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간 효소 활동이 62% 증가합니다. 저는 혈액 샘플을 사용하여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담즙산 생성이 2배가 됩니다. 신체는 혈류에서 콜레스테롤을 끌어내어 배출되는 담즙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30일 이내에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제 병원의 환자들은 단 하나의 약물도 없이 평균 41포인트씩 수치를 낮췄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30살 때처럼 간이 기능하도록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으로 올바르게 섭취해야 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꿀이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어떤 빵이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2주 후에 포기하면서 이 고대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꿀은 가공하지 않은 생꿀입니다. 동네 가게의 플라스틱 곰 모양 병에 담긴 황금빛 액체가 아닙니다. 그런 꿀은 섭씨 7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 우리에게 필요한 효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우리가 찾는 특정 효소는 글루코스 옥시다아제라고 불립니다. 이 효소는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간과 함께 작용하여 담즙산 생성을 활성화합니다. 이 담즙산은 몸의 천연 콜레스테롤 제거제입니다. 혈액에 떠다니는 LDL 콜레스테롤 분자를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생꿀에는 200가지 이상의 활성 화합물이 들어있지만 글루코스 옥시다아제가 핵심입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가공꿀 샘플을 검사했을 때 효소 활성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꽃가루와 프로폴리스 작은 조각이 떠있는 생꿀은 효소 수치가 최대 15배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는 방법과 시간을 낭비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런 꿀을 어디서 구하나요? 맑고 투명하지 않고 흐린 꿀을 찾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화되거나 걸쭉해지는 꿀을 찾으세요. 이것은 가공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지역 양봉가들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이런 종류의 꿀을 판매합니다. 라벨에 생꿀이고 저온 살균하지 않았다고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꿀이라고 쓰여 있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이제 빵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하며 고대 문헌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빵은 야생 효모나 사워도우 스타터를 사용하여 자연 발효되어야 합니다. 상업용 효모가 아닙니다. 빠른 발효 제품이 아닙니다. 전통 발효는 최소 12시간에서 18시간이 걸립니다. 이 긴 발효 기간 동안 자연 박테리아와 야생 효모가 곡물의 복잡한 화합물을 더 단순한 분자로 분해합니다. 이 분자 중 하나가 베타글루칸이라고 불립니다. 베타글루칸은 적절한 발효 후에만 활성화되는 수용성 섬유질의 일종입니다. 생꿀과 함께 이 발효된 빵을 먹으면 베타글루칸이 장에서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합니다. 이 젤이 콜레스테롤 입자를 물리적으로 가두어 혈류로 다시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동시에 생꿀의 효소가 간에 더 많은 담즙산을 생성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과도한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중 공격이 시작됩니다. 흡수를 차단하고 제거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이 조합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한 가지 재료만으로는 10% 정도의 개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곡물 자체도 중요합니다. 고대 한국 문헌에서는 특히 보리와 통밀을 언급했습니다. 현대 연구는 이 곡물들이 베타글루칸 전구체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흰 빵은 발효되었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정제 과정이 이러한 화합물이 있는 곡물의 외층을 벗겨냅니다. 통곡물이 필요합니다. 빵을 잘랐을 때 실제 곡물 조각이 보여야 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87로 제게 왔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즉시 스타틴을 복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60일만 기다려서 이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녀의 언니가 몇 년 전에 제 환자였기 때문에 저를 믿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생꿀을 찾으세요. 진짜 발효된 통곡물 빵을 찾으세요.
매일 아침 빵 한 조각에 원하면 가볍게 구워서 정확히 생꿀 5테이블스푼을 발라 드세요. 주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다른 음식보다 먼저 이 화합물들이 소화기관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박 여사는 이것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60일 후 그녀의 LDL은 140모라크로 떨어졌습니다. 3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꿀과 빵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부사항을 제대로 지킬 때의 힘입니다. 이제 이 고대 방법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꿀과 빵처럼 간단한 것이 왜 처방약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특정 조합을 섭취하면 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간은 콜레스테롤 관리의 사령부입니다. 매일 간은 담즙산을 생성합니다. 이 담즙산은 장에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노폐물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몸이 새로운 담즙산을 만드는 대신 이 담즙산을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래되고 지친 담즙산이 계속 순환하지만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붙잡는 능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콜레스테롤은 혈액에 남아 동맥에 층층이 쌓입니다. 이것이 고대의 지혜가 순수한 과학이 되는 지점입니다. 생꿀에는 간이 이 재활용 과정을 멈추도록 신호를 보내는 특정 효소 복합체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꿀은 혼자서 작용할 수 없습니다. 담즙 생성이 일어나는 정확한 순간에 간에 도달하기 위한 운반체, 전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꿀을 발효된 통곡물 빵과 결합한 이유입니다. 발효 과정은 단쇄의 지방산을 만듭니다. 이 지방산은 간 수용체를 여는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이 수용체가 열리면 꿀의 효소가 간의 담즙, 생성 공간으로 직접 쏟아져 들어갑니다. 갑자기 간이 멈춥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간은 오래된 담즙산 재활용을 중단하고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제거할 수 있는 신선하고 강력한 담즙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은 반드시 생꿀이어야 합니다. 가열하면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중요한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소화관 내에서 소량의 안전한 과산화수소를 생성합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간세포에서 파르네소이드 X 수용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수용체는 담즙산 생성의 주요 스위치입니다. 이것이 켜지면 72시간 내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빵 성분도 똑같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 시판빵은 안 됩니다. 시판빵은 속성 효모를 사용하고 이 전체 과정을 실제로 차단하는 방부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죽이 최소 12시간 동안 발효된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빵이 필요합니다. 이 긴 발효 과정 동안 유익한 박테리아가 부치르산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부치르산은 장세포가 꿀 효소를 적절하게 흡수하고 간으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연료입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68세 은퇴 교사인 박민호 환자에게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3년 동안 240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스타틴 약물을 늘리고 싶어 했지만 부작용으로 인한 근육통이 이미 너무 심해서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왔을 때 저는 그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0일 이내에 그의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210으로 떨어졌습니다. 60일 후에는 185에 도달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의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섭취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빈속에 가급적 첫 식사 20분 전에 이 조합을 먹어야 합니다. 이때가 간이 담즙산 생성 신호에 가장 잘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음식들이 흡수 경로를 방해합니다. 비율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발효된 통곡물빵 2조각의 생꿀 정확히 1스푼을 발라야 합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꿀이 너무 많으면 혈당이 급등하고 실제로 효과가 역전됩니다. 너무 적으면 간 반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효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물은 위산이 효소를 파괴하기 전에 효소 복합체가 위 내벽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찬물은 이 과정을 늦춥니다. 뜨거운 물은 효소를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관찰을 통해 이해했고 현대 과학이 이제 연구를 통해 확인한 생화학입니다.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바로 여기서 김 박사의 연구가 여러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모든 꿀과 빵 조합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잘못된 종류를 사용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콜레스테롤은 동맥 내부에서 조용한 암살자처럼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김 박사는 8년에 걸쳐 실험실에서 또 17가지 다른 조합을 테스트했습니다. 17가지입니다. 대부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3가지 조합이 놀라운 결과를 보였고 한 가지 특정 공식은 단 60일 만에 평균 38포인트의 점일도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켰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 비가공책 꿀이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곰 용기에 담긴 꿀이 아닙니다. 그 꿀은 고온으로 가열되어 아밀라아제와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중요한 효소를 파괴합니다. 이 효소들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빵 위에 설탕을 먹는 것일 뿐입니다. 지역 양봉업자에게 가거나 생꿀이고 저온 살균하지 않았다고 표시된 꿀을 찾으십시오. 색깔은 흐려야 하며 완벽하게 투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인다면 가공된 것이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빵입니다. 여기서 김 박사의 발견이 흥미로워집니다. 빵은 전통 방식으로 최소 12시간 동안 발효되어야 합니다. 현대 시판빵은 속성 효모와 화학 반죽, 계량제를 사용합니다. 이 빵은 3시간 만에 만들어집니다. 간이 담즙산 생성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유익한 박테리아 배양을 발달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자연 발효된 통곡물 빵이 필요합니다. 통밀이나 통오밀 가루로 만든 사워도우 빵을 찾으십시오. 성분 목록은 짧아야 합니다. 밀가루, 물, 소금, 그리고 천연 스타터 배양균. 이것이 전부입니다. 5가지 이상의 성분이 보이면 선반에 다시 놓으십시오. 발효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12시간에서 24시간의 발효 과정 동안 유익한 박테리아가 복잡한 전분을 더 단순한 화합물로 분해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생꿀의 효소와 결합될 때 소화계에서 시너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김 박사는 이 반응이 간을 자극하여 더 많은 담즙산을 생성하도록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즙산은 신체의 자연적인 콜레스테롤 배출 시스템입니다. 그것들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분재 결합하여 노폐물 제거를 통해 몸 밖으로 운반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효된 통곡물 빵 한 조각을 드십시오. 약 40g, 손바닥 크기 정도여야 합니다. 원하면 가볍게 구워도 되지만 태우지 마십시오. 빵에 생꿀 정확히 한 스푼을 바르십시오. 한 스푼은 15ml입니다. 너무 적으면 충분한 효소를 얻지 못합니다. 너무 많으면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는 과도한 설탕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이 조합을 드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점심이나 저녁입니다. 왜 30분일까요? 김 박사의 연구는 효소가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소장에 도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효소가 이미 존재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면 식사의 콜레스테롤에 즉시 작용하기 시작하여 혈류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외 없이 매일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만 건너뛰어도 김 박사의 임상 관찰에서 효과가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신체는 이러한 담즙산 경로에 일관된 일일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약 복용처럼 생각하십시오. 일주일에 사흘씩 혈압약을 거르시나요?
이 방법도 똑같은 규율로 지키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빵은 반드시 실온 상태여야 하며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면 안 됩니다. 찬 온도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시킵니다. 드시기 10분 전에 빵을 꺼내 두세요. 꿀도 실온에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되고 효소 활성이 떨어지므로 절대 냉장 보관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황금 시간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조절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이 고대 방법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6번째 핵심 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모든 진전을 망치고 맙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 의학에서 들으신 모든 것과 상반됩니다. 이 꿀과 빵 조합을 섭취하는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먹으면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간에는 특정한 리듬, 즉 체내 콜레스테롤을 결합하고 제거하는 데 필요한 담즙산을 최대로 생성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서울생화학연구소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 간은 새벽 4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에 담즙산 생성 능력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확한 2시간이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사하고 배출할 준비가 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특정간 효소가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보다 최대 300%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고대 한국 의서에서 사람들에게 이 조합을 새벽 전 완전히 빈속에 섭취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현대의학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합을 섭취하기 전 최소 8시간 동안 소화기관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위장에 조금이라도 다른 음식이 있으면 발효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알람을 새벽 5시에 맞추세요. 5시 30분도 4시 45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5시입니다. 일어나서 아직 물을 마시지 마세요. 먼저 제대로 발효된 통곡물 빵 한 조각을 드세요. 이 빵은 상업용 속성 이스트가 아닌 천연 효모 배양균을 사용하여 최소 12시간 발효시킨 빵이어야 합니다. 빵은 약간 묵직하게 느껴지고 은은한 신맛이 나야 합니다. 이 발효 과정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제거 반응을 유발하는데 필요한 특정 박테리아 군집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 빵에 정확히 2테이블스푼의 생꿀, 미역과 꿀을 바르세요. 1테이블스푼도 3테이블스푼도 아닙니다. 정확히 D테이블스푼입니다. 꿀은 완전히 생 것이어야 하며 섭씨 40도 이상으로 가열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열은 간 기능을 자극하는 활성 효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꿀에서 작은 입자와 탁한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완전히 투명하고 매끄러워 보이면 가공된 것이며 효과가 없습니다. 천천히 드시되 한 입을 최소 10번 씹으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액의 소화 효소가 꿀과 빵과 완전히 섞여야 위에 도달하기 전에 활성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서두르다가 왜 결과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한 조각을 먹는데 최소 10분을 들이세요. 다 드신 후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 계세요. 눕지도 운동하지도 아무것도 마시지도 마세요. 그냥 똑바로 앉아서 깊게 숨을 쉬세요. 이렇게 하면 조합물이 최적의 속도로 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30분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천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90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이 최대량의 담즙산을 생성하고 혈류의 LDL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완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너무 빨리 하면 이 전체 과정이 중단되어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합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 프로토콜이 서울에서 제 환자들 중 60일 만에
콜레스테롤이 40포인트 떨어진 사람들과 미미한 결과를 본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재료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제 앞으로 60일 동안 콜레스테롤 수치를 변화시킬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남의 74세 박 씨가 스타틴 약 한 알 없이 LDL을 240에서 106로 낮추는 데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첫째, 생꿀, 가공되지 않은 꿀이 필요합니다. 모든 활성 효소가 죽을 때까지 가열되고 역과된 슈퍼마켓의 상업용 쓰레기 꿀이 아닙니다. 지역 양봉업자를 찾아가거나 프로폴리스와 꽃가루가 여전히 들어있는 진짜 생꿀을 구하세요. 이러한 화합물은 간의 콜레스테롤 대사 경로를 활성화하는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둘째, 전통적으로 발효된 통곡물 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최소 12시간 동안 자연 발효된 빵을 의미하며 상업용 이스트를 가득 넣고 90분 만에 구운 공장 빵이 아닙니다. 긴 발효 과정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만들고 곡물 구조를 분해하여 생리활성 화합물이 장의 담즙산과 결합할 수 있게 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생꿀 2테이블스푼을 떠서 발효 통곡물 빵 두꺼운 한 조각에 바르세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빵이 너무 많으면 효과가 희석됩니다. 너무 적으면 장에서 시너지 결합 작용을 놓치게 됩니다. 오븐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드신 직후 물을 마시지 마세요. 다른 것을 섭취하기 전에 최소 20분을 기다리세요.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생꿀의 효소가 발효된 곡물 화합물과 결합하면 간이 인식하는 분자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담즙산 생성을 증가시키는 신호를 보냅니다. 간은 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혈류에서 콜레스테롤을 끌어와야 합니다. 동시에 빵 속에 식이섬유와 발효입자들이 장내의 콜레스테롤과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재흡수를 막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간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 이른 아침 시간에 이러한 신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 합성 주기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 황금 시간에 개입함으로써 전체 과정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에 사는 68세 초혜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228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60일 동안 이 방법을 따랐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으러 돌아갔을 때 그의 LDL 수치는 174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약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꿀과 빵을 정확하고 꾸준히 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반드시 60일 동안 완전히 실천해야 합니다. 2주 정도 해보고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 대사를 재설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혈액 검사 결과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세포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60일 동안 이 전체 과정을 방해하는 특정 음식 하나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옥수수 기름, 콩기름, 카놀라유를 당장 버리십시오. 이러한 기름들은 산화된 지질을 함유하고 있어 간을 혼란스럽게 하고 적절한 콜레스테롤 제거를 방해합니다.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나 참기름만 사용하십시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 심장 질환 때문에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우신 분은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60일 동안 이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쓰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자신과 이 커뮤니티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50세 이상의 모든 가족들과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가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두 가지 간단한 재료가 그들의 비싼 약물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오늘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콜레스테롤을 위해 생꿀과 발효빵을 함께 먹는 것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필요한 누군가와 김 박사의 방법을 공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건강 비결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높은 콜레스테롤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